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사회를 맡을 민주평화당 대변인 홍성문입니다. 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3당 대표님들께서,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이 있으시고, 그 다음 원내대표님들께서 기자회견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순서에서 먼저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과제는 정치적으로는 선거구제도의 개편이고 경제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다당제 현실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 과정입니다. 지금 이 정부도 여소야대 현실 속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없이는 정책을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당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당제 현실을 제도화하고 이것을 선거구 제도 개편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 국민들 58%의 국민이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42%의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당히 후불거리면서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근래에 드러났어요. 여당은 떳떳하게 국민의 뜻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앞장서기로 합니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희 중대 선거구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과 모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우리 정치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여야당과 대통령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정당 정치에서 국회 내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관철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3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맨 먼저 정치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정치개혁의 선봉에 거대 양당이 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입니다. 불과 3년 어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이 제안을 당론으로 만들자고 또 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께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선 공약이 됐고 대통령 당선 뒤에 중점 국정개혁 과제로 만들었고 지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치는 정직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밤 평양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저와 이해찬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개혁하면, 선거제 개혁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본다. 의석을 많이 손해보지만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와 저희 세 사람은 이것을 평양합의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대변인 등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기억에 대한 배반입니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개혁에 대해서 환호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온 길과 철학과 신념이 다른 김종필 총재와 손잡은 것은 반발짝이라도 한국 사회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3당은 개혁야당입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해서 국민의 삶을 반발짝이라도 낫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협치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협치의 기반입니다. 협치는 상생 아닙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바로 협치의 제도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만일 민주당이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치의 종식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협치는 끝났다는 선전포고라고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제 정치가 필요합니다. 큰 정치가. 5당 대표와谈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여기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 선언을 이끌어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아침밥, 점심밥, 저녁을 상원의원, 하원의원들과 만나 밥 먹고 설득하고 그리고 지역구 민원 들어주고 심지어 뇌물, 돈까지 찔러주고 그리고 말 잘 듣지 않는 의원에게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제도혁명을 이뤄낸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 뽑는 제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이십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이해찬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뜬금없는 말씀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정치개혁의 기회를 이렇게 다시 꺾으려 하시는 겁니까? 이번이 아니면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은 하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원래부터 민주당의 공약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였다는 이해찬 대표의 해명은 매우 궁색합니다. 전국 몇 개 권역으로 나누건 아니면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연동형입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킨다는 것이 정당 명부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연동형과 권역별은 다르다는 이 난데없는 주장은 집권 정당이 정치개혁의 바램을 꺾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비례대표 의석만 따로 뽑는 현행 독립직과 권역별 선거제도가 함께 실시된다면 현행 선거제도보다도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92%의 정당 득표율로 서울시 의회 의석수의 92.7%,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50%를 득표한 나머지 정당은 전부를 다 합쳐도 단 8석, 7%의 의석만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역대 치러진 선거 중에 가장 비례성이 떨어진 선거였습니다. 연동형 없는 권역별 정당 명부제는 한마디로 비례성의 무덤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이래 계속 말씀해 오셨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날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정당 대표 간담회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안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을 이해찬 대표께서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선거 공약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선거 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시간 낼 때마다 대통령이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당 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의 논의를 늦추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3개월 늦게 정개특위를 가동시키더니 최근에는 국회의원 3분의 1 축소와 같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사실상 장내 보이콧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개혁 논의를 한없이 늦춰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당끼리 담합하겠다는 뻔한 속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급푸지는 결국 자유한국당과 장단을 맞추어서 정치개혁 포기로 기결하게 될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서선구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60%가 넘는 국민의 의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라는 40%가 넘는 국민의 뜻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과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할 것인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정치 개혁으로 후퇴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하십시오. 이번 연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윤수화 원내대표께서 일정상 못 오시고 추혜선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 참석하셔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거대 양당은 결단하라. 야 3당은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는 촛불 정신의 완성이며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다.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절체절명의 기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지체되고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안에 반드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의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강화,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는 대립과 정쟁의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몇 석을 더 가지려는 소탐은 민심과 개혁을 잃는 배의 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공동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보고 결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8대와 19대 두 번의 대선 공약과 당론을 번복한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 약속을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이다. 우리 3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단판 회동을 긴급히 요청한다.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 일동. 그냥 안개가 오전 내내 그래서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연습이 돼서 그 다음으로에 따라서 4시간 여러분들께 혼란과 피해를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선거제 개편을 예산 심사랑 연기한다는 얘기가 조금 초반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때문에 빠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 여당이 여론 지지율의 미세만 믿고 국회를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회가 협조 안 해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국정조사 해봤자 별거 없을 거다 그랬는데 또 저희가 그랬죠. 별거 없으면 국정조사 해봐라. 해보고 별거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결국 여당이 불복을 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의 최대 과제는 선거제도 개편이고 그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을 정부 여당이 무시하고 대통령이 한 말을 뒤집고 여당 대표가 한 말을 뒤집으면 우리 야당이 과연 국회에 제대로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하고 이번 예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지 그것은 원내대표들께서 알아서 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다당제 현실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그런 현실이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종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현행 독립형 있잖아요.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연동하지 않는 독립형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만 늘리는 안을 자꾸 막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만 연동시키고 반은 연동시키지 않는 절충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합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때 합의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원칙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럼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이 연동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칙이다. 그 속에서 어떤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이후에 5당 안에서의 어떤 합의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원래 애초에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뭐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게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원수가 좀 더 늘어나고 또 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반대할 국민들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국회의원들의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과감한 정치개혁에 대한 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일정 정도의 의원수를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 정개특위 간사 3명, 6명 간에 2번에 걸쳐서 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원 정수에 관한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저는 300명에서 저희 당이 얘기한 360명 그 사이에서 서로 간의 실리와 명분 또 국민적 동의 과정 등을 고려해서 서로 협상을 해나갈 일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또 교섭단체의 세 당은 또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라는 말이 어렵고 왜 국회의원 늘리려고 하느냐는 거기에 대한 거부 정서가 강하고 그 국회에 대한 신뢰가 1.8% 맨 바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제도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회를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입니다. 지역구를 200명으로 자르고 그리고 비례를 100명으로 해서 300명 국회가 원안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재 지역구 253명을 200명으로 줄이는 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중앙선관위 같은 중립적이고 아무런 당파적 이해와 상관이 없는 그런 기관이 이것의 현실성을 고려한 그런 국회의원의 특권을 삭감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안을 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3당 대표와의 좀 저기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중앙선관위도 좀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국회가 사실상 영국으로 따지면 귀족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귀족원. 하원, 보통 사람들의 국회가 아니고 특별한 엘리트들로 구성된 귀족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국민이 준 표만큼 비례해서 연동형을 채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특권을 줄이는 것을 담보로 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저희 당내에서는 비례대표 100명 그리고 지역구 253명을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60명이라고 하는 것이 60명 되는 건데 이게 국회에서 먼저 또는 당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학자들이 제안입니다. 또 비례대표 선거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의 제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비례를 2대1로 이상 넘어가지 않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에 253명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농촌에 지금 5개 우무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도시로 집중이 될 거고요. 도시 인구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 있으니까 이것을 지방까지 같이 저희 대표성을 확장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 지역구 선거구를 더 줄이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그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정치학계에서 또 정당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선거 이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수용이 되면은 또 선거구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행 국회의원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세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보좌관도 줄인다든지 전체 총액을 동결하는 그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자기네 것만 늘리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 중에 예산안 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당시 제3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대법원장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우리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협치에 응했습니다. 협조했습니다. 자, 이 협치의 제도화를 하자고 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의 일방적 협조?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 그래서 민주평화당은 장병원 대표 등 우리 의원들이 이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 통과 협조 없다 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정했고 또 3당의 원내대표들끼리 잘 협의를 하셔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실력 행사의 현실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쯤 바른미래당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소위 소소위도 있고 결국 이거는 강의적인 이야기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실력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소위나 소소위나 그 외에도 약간 다른 사안이랑 구체적으로 실력 행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본회의로 직권 상정이 됩니다. 직권 상정 됐을 때 어떤 경우도 151석이 되어야 의결될 수가 있는데 야 3당이 빠지고 나서 151석을 채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 야 3당도 결코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지금 20대 과학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무시하는 그런 자수 나간다면 그 문제들은 우리가 협조할 수 없게 되고 그럼 당연히 예산안이 제대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처리될 수 없을 것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입장이죠. 예산안 연계. 예산안 연계에 대해서는 또 저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상이 진척되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뭐 우리 공동 행동을 해나가기로 한 그 취지에 따라서 저희 당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